아침이 즐거우면 하루가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의 김경섭입니다. 안녕하세요. 9월 4일 수요일 아침 김지연입니다. 해마다 계절이 바뀌는 이 시기가 되면 이번에는 뭐가 유행을 할까 궁금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네. 인터넷에 보니까 2019 가을 트렌드라는 글이 많이 올라와 있던데 살짝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일단 2019년은 뉴트로가 세계적으로 대세거든요. 올 가을에도 복고풍이 강세입니다. 조금 사이즈가 큰 옷, 그리고 어깨가 솟은 상의, 긴 치마, 거기다가 중세시대를 연상하게 하는 물결주름의 목라인이랑 앞코가 뾰족한 구두 등이 주목을 받는다네요. 그래요. 그리고 또 패션에 있어서 색상 선택도 중요하겠죠. 올 상반기에는 형광색이 유행을 했었는데 이번 가을에는 가을 분위기에 맞게 톤이 좀 다운된 형광색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네. 또 이 밋밋한 옷에 포인트를 주고 싶다 할 때는 녹색 계열을 활용해보면 멋진 가을 룩을 완성할 수 있다고 하네요. 네, 거기다가 좀 더 과감해지고 싶다 하시면 영화 매트릭스의 주인공처럼 전체 가죽을 입거나 호피 같은 화려한 동물 무늬를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혹시나 무난하게 좀 입고 싶다 하시면 가을에 빠질 수 없는 체크나 아가일 무늬라고 해서 이렇게 마름모 모양 무늬 있잖아요. 예. 이게 또 트렌드라고 하네요. 그게 아가일이었군요. 네. 마름모 모양이. 쭉 살펴보니까 역시 유행은 돌고 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옷장 안에 있는 옛날 옷을 꺼내서 활용해 보는 것도 좋겠고 무조건 유행을 따라할 필요는 없겠지만 참고하시면 좀 더 센스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날씨부터 먼저 알아보죠.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강혜라입니다. 이 가을 장마라고 해서 비가 계속 내리고 있는데 이 비가 어느 정도 내릴지 또 태풍이 북상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리는데 태풍 소식까지 날씨 전해주시죠. 네, 오늘은 외출하실 때 장대비에 대비할 수 있는 튼튼한 우산을 챙겨 나오셔야겠습니다. 장마 전선이 북상하면서 강한 비가 내리겠는데요. 모레까지 많게는 300mm 이상의 비가 예상되고요. 시간당 최대 50mm에 달하는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 서해안 지역에는 호우특보가 내려진 상황입니다. 이 설상 가상으로 태풍도 북상합니다. 13호 태풍 닝닝은 토요일 새벽 제주도 서쪽 해상까지 바짝 다가서겠고요. 서해안에 상륙한 뒤 수도권에 관통할 걸로 보입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강한 비바람이 예상되는 만큼 대비 단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정체전선상에서 발달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기온은 천안 26도, 공주와 세종 28도, 대전 28도로 어제보다 2, 3도 정도 높겠습니다. 당진 26도, 보령 28도, 서천 29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중부 먼바다에서 2.5m로 비교적 높게 일겠고요. 돌풍과 천둥 번개가 예상됩니다. 항해나 조업하시는 분들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금요일부터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앞서 이 올 가을에 유행하는 패션을 좀 정리해 봤는데 네. 이 계절을 반영하는 게 이 패션에만 국한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화장법부터 좀 달라지죠. 섀도우 색깔도 좀 바꾸고요. 립스틱 색깔도 가을 느낌 나게 좀 바꾸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이 계절이 바뀔 때 또 머리색도 한번 살짝 바꿔보고 아니면 집안 분위기를 살짝 바꿔보는 것도 이 계절을 표현하는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듣는 음악도 조금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여름에는 뭔가 신나는 음악을 들었다면 가을이 되면 좀 차분하고 좀 감성적인 노래를 찾게 되고요. 네. 영화도 뭔가 그런 느낌의 영화를 찾아요. 맞아요. 예. 자, 가족 여러분은 어떠실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진 사연 주제 이렇게 한번 정해봤어요. 이젠 가을 감성. 곳곳에 가을을 들여놔요라고요. 예. 네. 패션, 뷰티, 인테리어뿐만 아니라 여러 형태든지 어떤 거든지 다 좋습니다. 이렇게 가을을 느낄 수 있는 소소한 이야기들을 사진 사연으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보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시거나 혹은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 좋다.kr 입력하고요.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사진 사연 보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많이 참여해 주세요. 네. 자, 오늘 첫 소식
똑주부 궁금한 거 이슈인데요. 이수진 리포터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저도 가을 타는 추녀입니다. 가을 분위기. 앞서 말씀하셨는데 예. 듣는 노래부터 달라진다 하셨잖아요. 야, 이런 날 그 최연의 가을비 우산 속 정들었던 그 눈길 목소리 어디 갔나 같은 노래 맞나요? 노래라도 이렇게 나오면 일손을 뭐 설거지 못하는 거지 입손 예.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네. 예. 근데 오늘 뭔가 분위기도 가을 네. 느낌이 무척 풍기는데요. 추녀예요.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지금. 가을 분위기 네, 내려고. 근데 오늘도 예. 전해줄 소식도요. 가을 느낌을 또 집에 들여다 놓을 수 있는 그런 소식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저도 아직 사실은 선풍기 들여놓지는 못했는데요. 그래도 긴 소매 옷은 꺼내게 되더라고요. 이제 옷장 정리들 슬슬 시작해야 되고 또 여름용품들 알뜰하게 현명하게 똑똑하게 정리할 수 있는 방법들 소개하고요. 그리고 돈 많이 안 들이고도 집안에 가을을 드릴 수 있는 방법들 여러분들께 전해드립니다. 함께 보시죠. 똑주부가 전하는 생활정보 노하우 궁금한 거 이슈. 땀나던 무더운 여름이 어느새 지나고 풀벌레 오는 가을이 찾아왔는데요. 여름과 이별하고 가을을 맞이하는 살림법 함께 알아볼까요? 아, 관인이 엄마 나왔어. 똑주부 이리 좀 와봐. 이리 좀 와봐. 아유, 어머 세상에 이게 다 뭐야? 휴가 갔다 왔는데 수영복이랑 내시가드랑 튜브랑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모르겠어. 아유, 이게 무슨 고민이라고. 요즘이 어떤 세상이야. 세탁기에 넣고 돌돌 돌리면 되는 거지. 잠시만요. 그렇게 정리하시면 안 돼요. 제가 여름용품 정리 확실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정리 이제 고민 끝. 수납 전문가 이시원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아니 뭐 다른 것 중에서 가장 간단해 보이는 게 요 튜브. 바람 빼가지고 샤워기 한번 쫙 뿌리고 그냥 요거 말려서 넣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보관하시면 이물질이 잘 제거가 안 된 상태에서 보관이 돼서 좀 세균이 번식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 제균지시나 이 과산화수소를 이용해서 깨끗하게 소독한 후 보관하시면 좋습니다. 튜브 정리 이렇게 해보세요. 먼저 바람을 뺀 튜브를 소독 효과가 있는 제균 티슈나 과산화수소를 이용해서 닦아줍니다. 잘 말려서 밀폐한 후에 보관하면 끝. 이번에 아이들과 워터파크에 갔다 왔는데 이 수영복 어떻게 세탁해야 될까요? 비타민C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 비타민C에 들어있는 아스코르부산이 이 탈염소 기능이 있어서 염소를 제거하는데 탁월합니다. 비타민C 이렇게도 쓰이네요. 미지근한 물에 풀어서 수영복을 넣고 주물러주면 염소가 제거된다는 사실. 염소 성분을 제거한 후에 중성 세제를 이용해서 다시 한번 손으로 조물조물 세탁을 해주시면 됩니다. 깨끗한 물에 여러 번 헹군 수영복은 세탁기에 넣지 말고 수건으로 물기를 제거하고 그늘에서 뉘어서 말려주세요. 여름 옷은 땀 때문에 또 얼룩도 그렇고 살릴 방법 없을까요? 어머 이 옷은 새로 하나 장만해야겠다. 세탁소도 어려울 것 같은데 이게 돼요? 네,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땀 때문에 누렇게 변한 흰 옷 하얗게 만드는 방법이 있다? 물의 온도를 60도에서 70도로 맞춰준 다음에 과탄산소들을 종이컵으로 한 컵 정도 부어준 다음에 이 옷을 담궈주시면 끝납니다. 20분 정도 담근 후엔 흐르는 물에 여러 번 헹궈주면 된다는데요. 어머 이거 같은 옷 맞아요? 아 눈빛이다. 세상에 아까 얼룩 어디 있는 거예요? 찾을래요? 찾을 수가 없는데요? 정말 깨끗해졌죠? 어머 야 이제 여름 보내도 되겠다. 여름용품을 말끔하게 정리한 뒤 찾아온 여유로운 시간. 그런데 똑주부, 나 고민이 하나 더 생겼어. 아 이번엔 또 무슨 고민인데? 이제 곧 가을인데 분위기 한번 바꿔볼 간단한 방법 없을까? 내가 누구니? 똑주부 아니야. 바람처럼 다녀올게. 기다려라. 이웃주부의 고민을 풀기 위해 똑주부 출동. 벌써 가을 분위기로 꾸민 집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는데요. 어서 오세요. 벽지부터 소품까지 골라드려요. 정경복 인테리어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세상에 문을 열고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벌써 가을 분위기가 물씬 풍기지 뭐예요. 아우 가을 냄새. 아니 사실 요즘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지만 낮에는 따끈따끈하거든요. 그런데 이 댁은 현관에 발을 딛자마자 어머
가을이야 어서 와 이렇게 반기는 어머 솔직하는 것 같아요. 네, 큰 공사 없이도 이런 계절적인 아이템만으로도 충분히 가을 분위기를 연출을 해주실 수 있거든요. 이 집 같은 경우에는 내추럴 무드에 우드 소재의 화병과 오브제로 더 가을 느낌을 풍성하게 연출해 주셨네요. 야 여름만 해도 초록초록한 식물들 떠올렸는데 그 빛깔부터가 가을이네요. 네, 가을하면 아무래도 떠오르는 브라운 컬러와 레드 컬러, 그리고 이런 레드 컬러의 이런 갈대 같은 걸로 연출을 해주시면 더욱더 계절감을 현관에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머. 현관에 지나 마주한 거실 역시 가을을 떠올리게 하는 차분한 색상 배치가 눈에 들어옵니다. 벽지가 바뀌면 전체적인 공간의 흐름을 바꿀 수 있다고 하는데요. 현관부터 가을이더니 일단은 그 시선을 사로잡는 것이 요 벽의 컬러들이요. 어머, 요 색상을 선택할 생각은 엄두도 못 냈는데. 네, 이 집이 가을 분위기를 느끼는 이유는 페인트 컬러, 타일 색상, 그리고 벽지 컬러가 따뜻한 어스톤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거든요. 어스톤이요? 네, 요즘 가장 트렌디한 어스톤은요. 브라운, 베이지, 웜그레이 컬러로 굉장히 따뜻한 컬러감으로 가을에 어울리는 컬러입니다. 어머. 가을에 많이 볼 수 있는 낙엽이 떠오르는 갈색은 중후한 느낌을 주고 여기에 안정감을 주는 회색의 조화가 참 멋스러운데요. 올가을 도배하실 분들은 참고하세요. 인테리어의 완성은 조명인데요. 조명 하나만으로도 분위기를 바꾸실 수가 있거든요. 큰 메인 등이 부담스러우시다면 이런 펜던트 등으로 분위기를 연출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그러겠어요. 일단 가격적인 부담에서도 조금 네.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요즘 워낙 다양하고 예쁜 디자인 조명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요. 부담 없이 조명 가게에서 구입도 가능하세요. 네. 요즘은 밝고 전기도 절약되는 LED 조명이 대세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최근 유행하는 벚꽃풍 감성이 물씬 풍기는 조명도 인기입니다. 분위기 변신에 도움이 되는 소품을 찾아서 한 인테리어점에 도착했는데요. 가을 분위기가 물씬 풍기죠. 올 가을에는 클래식한 느낌의 커튼들을 많이 찾으시는데요. 가을이 되니 베이지 색상이나 크림색의 부드럽고 단정된 느낌의 색상들을 많이 찾으십니다. 요즘 아파트에는 방안이 잘 돼 있어서 사계절이 없는 만큼 무거운 소재로 가을 느낌을 주기보다는 색상으로 가을 분위기를 연출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속지 커튼을 피치크림 색상의 레이스로 연출하시게 되면 로맨틱한 분위기를 연출하실 수 있습니다. 손쉽게 집안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또 다른 방법, 바로 식탁보를 이용하는 겁니다. 가을에는 따뜻한 느낌의 천으로 된 식탁보가 제격이라네요. 어떠세요? 레이스 장식이 우아하고 차분해 보이죠? 자, 이번엔 굳이 비싼 가구를 사지 않고도 집안의 가구를 이용해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방법 알아볼까요? 아니 말이죠. 계절이 바뀔 때마다 소파 바꾸고 침대 바꾸고 식탁 바꾸고 이거는 어려운 일이거든요. 계절의 분위기에 맞게 좀 변화는 주고 싶고요. 무슨 좋은 방법 없을까요? 네, 방법이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사용하시는 가구의 그 배치와 소품만 바꾸시는 것만으로도 색다른 분위기를 연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가을 느낌이 나는 소품을 이용하는 건데요. 따뜻한 색감의 천으로 된 방석을 식탁 의자에 깔아주기만 하면 끝! 꼭 같은 색감과 질감이 아니어도 다른 디자인과 패브릭 방석을 다양하게 연출함으로써 좀 색다른 분위기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와, 이렇게 놓으니까 정말 완전 다른 느낌이에요. 천으로 된 방석을 깔아두니까 정말 포근해 보이네요. 굳이 덩치 큰 식탁을 바꾸지 않아도 색감이 다양한 식탁 의자만 바꿔도 분위기 변신 대성공! 이 거실을 바꾼다 치면 일단 눈에 보이는 게 커튼하고 뭐 벽지 변화를 줘라 여기까지는 배웠거든요. 네. 여기서 어떤 변화를 줄 수 있어요? 네, 가구 배치 이동만으로 확 변화하는 그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답답하게 거실 중앙을 차지하던 테이블을 치우고 작은 의자 2개와 티테이블을 창가에 놓으면 어때요? 분위기가 확 변했죠? 어머 세상에 퇴근하고 들여온 남편이 우리 집 잘못 찾은 거 아닌가 깜짝 놀라서 나가겠어요. 우리 집이 카페 같아요. 네, 꼭 이런 컨셉이 아니더라도 사용하시던 그 벤치 의자를 활용해서 화분 테이블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야 어렵지 않네요. 따끈한 차 한 잔 생각났는데 여러 가지 가구만 이동해도 우리 집을 멋지게 근사하게 친구도 불러야겠는데요.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이때 똑소리 나게 살림하고 집안을 꾸미는 방법 함께 알아봤는데요. 여름용품 정리는 지혜롭게, 가을맞이 분위기 변신은 알뜰하게. 똑주부 준비 다 됐어요. 네, 이 여름 내내 입었던 옷, 또 물놀이 용품들 차곡차곡 잘 쌓아두기만 하면, 정리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꼼꼼하게 더 챙겨야겠어요. 그러게요. 사실 튜브 물놀이 용품들 보면 샤워기로 한번 쓱 하고 빨래 널듯이 널어 말리면 끝인 줄 알았는데요. 요때 튜브에는요 아니죠 베이비 파우더. 요거를 골고루 묻혀주면요 나중에 쩍쩍 달라붙어서 뜯기 어려웠던 고무 튜브도 쉽게 분리가 된다고 해요. 또 여름 옷의 얼룩들 과탄산 소다를 이용해서 깨끗하게 얼룩 빼시고 정리해보세요. 네. 네. 그리고 가을맞이 인테리어도 함께 봤는데요. 똑같은 커튼이나 평범한 벽면이라고 해도 거기에 어떤 색을 입히느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완전 달라지네요. 우리 화면 속에서 공부했습니다. 어스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자연 유래색이라고 그래요. 기억나는 몇 가지도 있으세요? 일단 브라운, 그렇죠. 베이지. 웜그레이. 아유, 그냥 똑똑하게 잘 지켜보셨네요. 자, 요 색깔들이요. 세계적인 미국의 색채 연구소 팬톤이 추천하는 가을의 클래식 컬러라고 하는데요. 이 속지 커튼도 요즘에 추석 밑에 복숭아들 많이 나왔는데 이런 복숭아 색깔 같이 여리여리한 이런 색깔들 이용하시면 가을 분위기 내는데 어렵지 않다고 해요. 그리고 큰 가구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카페트도 좋고 뭐 쿠션도 좋고요. 작은 소품들로 가을 분위기 내보세요. 그렇군요. 예. 자, 지금까지 똑주부가 소개하는 여름 정리, 가을 맞이 이야기 함께 했습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 아침엔 퀴즈입니다. 시사 상식에 대해서 부담 없이 함께 알아보고 실시간 가족 여러분과 더욱 소통할 수 있는 시간, 아침엔 퀴즈 함께 하시죠. 네, 오늘도 푸짐한 선물 준비하고 있습니다. 퀴즈 참여하는 방법 알려드리면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받으시거나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 좋다.kr 입력하고요.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바로 퀴즈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선물 챙겨가세요. 네. 자, 앞서 이수진 리포터가 가을 맞이 소식 전해주셨는데 이 아침엔 퀴즈 역시 그렇다면 뭐 가을 분위기에 맞게 우아하게 문제를 드릴 건가요? 달라져야 되나요? 네. 네, 살짝. 예. 자, 지금 여름 옷 정리하시면서 아침이 좋다 함께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첫 번째 문제 함께 풀어봅니다. 3, 2, 1. 피부 마찰, 일광 화상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주는 의복으로 주로 수상 스포츠를 할 때 착용하는 운동복 뭐라고 할까요? 1번 비키니, 2번 래시가드, 3번 모노키니. 네. 피부를 보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길게 다들 입으시더라고요. 예, 네. 이렇게 워터파크 가면은. 예. 저는 뭐 자칭 이 아침에는 아침이 좋다. 네네. 이 보디가드 아니겠습니까? 보디가드. 예. 자칭이죠, 자칭. 예, 보디가드이기 때문에 이 문제 틀릴 수가 없어요. 웬다이야. 네. 자, 힌트 아주 넉넉하게 드렸습니다. 시간도 모두 썼네요.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2번 래시가드였습니다. 래시가드는 발진을 뜻하는 래시와 보호대를 뜻하는 가드의 합성어래요. 수상 스포츠를 할 때 입는 기능성 스포츠웨어로 보통 상의를 지칭합니다. 햇볕으로 인한 화상이나 발진, 찰과상을 막아주고요. 물속에서 발생하는 피부 염증을 방지함과 동시에 단열과 보온 기능까지 한다고요. 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바로 주시죠. 아우, 입이 그치고 나면 부쩍 더 쌀쌀해질 텐데요. 이러면 세수만 해도 얼굴이 당긴다, 손발이 거칠하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이와 관련된 문제 준비했습니다. 함께 풀어보죠. 3, 2, 1. 백합과에 속하는 다육식물로 뛰어난 보습 효과를 가지고 있어서 화장품에도 많이 쓰입니다. 아라비아어로 맛이 쓰다라는 뜻을 가진 이 식물 뭘까요? 1번 알로에, 2번 선인장, 3번 마. 네.
자, 올 여름 야외 활동하면서 좀 일광 화상을 살짝 입은 분들은 이거를 이렇게 뜯어가지고 네. 그렇죠? 예, 잘라가지고 그 찐득찐득한 진액을 이렇게 바르면 바로 좀 이렇게 가라앉는 느낌이 들어서 맞아요. 많이들 쓰셨을 것 같습니다. 뭐 팩이나 이런 거 겔 같은 것도 이걸로 만든 거 되게 많잖아요. 진정 효과 있는 거. 그렇죠. 많이들 예. 사용하고 계시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 음료는 참 달짝지근하니 맛있게 먹었는데 맛이 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1번 알로에였습니다. 대표적인 백화과 다육식물로 면역력 증강에 도움을 주고요. 알로에 생잎은 혈액순환을 촉진한대요. 또 알로에는 건성이나 지루성 피부를 중성화하고 피부 미백과 보습에 효과적이어서 화장품 원료로 쓰입니다. 네, 알로에 생잎을 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요. 생잎을 갈아서 즙으로 만든 다음에 달걀, 밀가루, 설탕을 넣어서 잘 섞습니다. 그리고 얼굴에 20분 동안 발라놓고요. 미지근한 물로 헹구면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예. 자, 이제 세 번째 문제로 향해 달려갑니다. 세 번째 문제 주세요. 아유, 요즘 사과 참 맛있던데 사과 깎아놓고 시간 좀 지나면 금세 갈색으로 변하잖아요. 그렇죠. 이와 관련한 문제 풀어볼까요? OX 퀴즈로 함께 하시죠. 깎은 과일을 탄산수에 담갔다가 꺼내면 변색을 막을 수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네, 탄산수.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어요. 그렇어요. 네. 예, 저도 그렇게 해본 적은 없는데 이 탄산수 만약에 제가 과일이라고 이렇게 좀 가정을 해보면 제가 갑자기 탄산수에 몸을 담갔다. 들어갔어요? 그렇다면 뭐가 뽀글뽀글 올라오면서 느낌 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갑자기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이게 정신줄을 놓을 수가 없을 정도로 색이 이렇게, 변하지 않게. 그렇죠. 바짝 조일 것 같아요. 다시 돌아와야 돼. 과일로 빙의하셨어요? 제 꿈보다 해몽이다. 네. 자, 잘 풀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선택도 궁금한데요. O냐 X냐 보여주세요. 정답은 O였습니다. 과일의 갈변 현상은 산화 반응에 의해서 발생을 하는데요. 과일을 탄산수에 3분에서 5분 정도 담갔다 꺼내면 변색을 막을 수 있대요. 또 소금물이나 설탕물, 묽은 식초에 담그는 것도 산화 효소의 활동을 막아줘서 갈변을 억제하는 데 효과적이라네요. 그렇군요. 예. 자, 이제 네 번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 어떤 문제가 나올지 주시죠. 네, 문제 함께 풀어보시죠. 네 번째 문제입니다. 독일의 작곡가이자 교회 음악가로 바로크 시대 이전에 음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음악의 기초를 닦아서 음악의 아버지라고 불립니다. 이 사람은 누굴까요? 1번 바흐, 2번 모차르트, 3번 베토벤. 네. 음악의 아버지예요. 음악의 아버지라고 우리가 배웠죠. 예, 음악의 어머니는 핸델. 핸델이고요, 맞아요. 음악의 아버지. 이렇게까지 힌트를 드렸는데 틀린다 하면은 제가 몸을 바르르 떨 것 같아요. 화가 나서요? 바르르. 이렇게 힌트를 주셨는데. 아우 고마워요.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 심수봉 씨밖에 안 떠올랐는데 참 어려웠어. 1, 2, 3번 어떻게 골라야 돼? 바르르 떤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의 선택 궁금합니다.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1번 바흐였습니다. 두 개의 멜로디를 결합하는 작곡 방식인 대위법을 발전시켜서 오늘의 음악 형식을 완성하는 데 중요한 역을 한 작곡가라고 합니다. 핸델, 비발디와 함께 바로크 음악을 이끌어 음악의 아버지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금요일 국립중앙과학관에서는요. 제5회 하우스 콘서트가 진행이 됩니다. 첼리스트가 연주하는 바흐, 슈베르트의 대표곡들을 만날 수가 있다고 하네요. 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 5번째 문제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주세요. 네, 음악의 아버지 쉽지만은 않았는데요. 이번 문제는 어떨까요? 우리말 퀴즈입니다. 마지막 문제 함께 풀어보죠. 다음 중에서 잠을 자거나 누울 때 머리를 괴는 물건을 뜻하는 말의 바른 표기는 무엇일까요? 1번 베개, 2번 베개, 3번 베개. 뭐 발음은 다 똑같죠. 오늘 다르게 읽어봤어요. 예. 평소에 쓸 때는 몰랐는데 이렇게 세 개를 한꺼번에 두고 보니까 헷갈려요. 헷갈릴 수 있죠. 네. 첫 번째가 두 번째가 세 번째가
아였어요. 근데 뭐 모든 만물의 이치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음양의 조화가 좀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죠. 그러네요.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치면 균형이 깨질 수가 있습니다. 네네네. 예. 이게 또 우리 한글이 굉장히 과학적이고 창조적인 글자 아니겠습니까? 네. 그 음양의 조화를 따져봤을 때, 아침에 퀴즈의 과외 선생님이야.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뭐 음향의 아무튼. 조화까지 다 왔는데요. 여러분 골라보셨어요? 야 이렇게 섞어놓고 보니까 헷갈리죠.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3번 베개였습니다. 잠을 자거나 휴식을 위해서 누울 때 머리에 괴는 물건을 뜻하죠. 술을 놓아 만든 꽃베개, 대나무로 만든 대베개 등이 있고요. 베개를 베다라고 씁니다. 네, 바르게 표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5번째 문제까지 모두 풀어봤으니까 오늘 행운의 주인공 세 분은 어떤 분들일지 함께 알아봐야 될 텐데요. 바로 공개해 주시죠. 야 오늘 행운의 주인공들은요. 헷갈리는 문제를 그냥 빗속을 통과하듯이 빠져나온 분들인데요. 궁금합니다. 보여주세요. 축하합니다. 끝자리 번호 9544번님, 5195번님, 8167번님 세 분. 아침 좋다가 선물 드립니다. 네, 당첨되신 분들께는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똑주부 궁금한 거 이슈 아침엔 퀴즈까지 이수진 리포터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나라 각 도시마다 이 떠오르는 단어가 분명히 있죠. 네. 뭐 예를 들어서 대전하면은 과학, 그렇죠. 금산하면 인삼, 하나 더 보령. 머드. 바로 나오네요. 자, 그렇다면 담양하면은 어떤 단어가 떠오릅니까? 일단 담양하면 대나무가 가장 먼저 생각이 맞아요. 납니다. 예. 관광 명소인 대나무 숲도 있고요. 대나무로 만든 제품들도 많이 만날 수가 있고 거기다가 대통밥이나 죽순 요리 같이 먹을거리도 많잖아요. 맞습니다. 담양하면 대나무, 대나무하면 담양인데 거의 고유 명사처럼 쓰이고 있습니다만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예, 이 가을의 정취를 느끼기에 딱 제격인 곳이 이 담양이라고 하는데 자, 이 가을 정취를 느끼고자 함께 떠나봅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던 여름이 가고 드디어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어머 이게 누구야? 코스모스 아니야? 이 코스모스야 너희들을 보니 가을이 오는 게 마음에 느껴지는구나. 자, 이 향기로운 코스모스의 향기를 시작으로요. 이 담양에 피어오르고 있는 가을의 향기, 이 취향을 따라 한번 즐겨볼까 합니다. 여러분 가보실까요? 너는 내 주양저격, 주양저격. 호호. 가장 먼저 찾은 곳은 달콤한 향이 진동하는 고서면의 포도축제장. 알알이 연근 탐스러운 포도가 저를 맞이해줬는데요. 망고 맛이 난다는 샤인머스켓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달콤한 향기. 어머, 이게 바로 그 유명한 고서포도구나. 어머. 와, 실하다, 실해. 아유, 달콤한 향기. 먹고 싶어. 맛보세요. 이거 맛봐도 되는 거예요? 보니까 고서포도 제가 출동을 한 것 같아요. 네. 자, 이 축제 현장 소개 좀 한번 해주세요. 네, 저희 고서포도는 올해 11일째를 맡고 있습니다. 저희가 97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올해까지 해서 22년간 이렇게 축제를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고서포도 언제 먹어야지 가장 맛있고 좋을까요? 8월 중순 넘어서 말경에 그때가 제일 맛있었습니다. 오, 예, 8월 그때 중순에서 완숙이가- 이 말경까지. 예. 여러분, 이 날짜를 기억하시고 이 고서포도의 이 달콤한 향기, 달콤한 맛을 직접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전남 최대의 포도 주산지답게 불과 4, 5년 전까지만 해도 없어서 못 팔 정도였다는 고서포도. 값싼 외국산 포도가 수입되면서 위기를 맞이했는데요. 그 위기를 팍팍 뛰어넘고자 올해 포도 축제에 더욱 신경을 썼다고 합니다. 2,500원, 네, 2,700원, 그럼 6,200원, 6,200원. 두 분 가위바위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겼네요. 고맙습니다. 저를 위한 대회 그냥 지나칠 수 없겠죠.
포도 빨리 먹기 대회 준비! 시작! 맺으면 안 돼. 죄송하지만 1위 제가 한번 해볼게요. 여기까지야. 1등의 비법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나머지 분들은요? 아우, 저 자신 있었는데 사실은 포도 먹고 싶어서 뛰어 올라온 거예요. 아유, 포도 마신 포도 음미해야지, 음미. 고급스럽게 포도를 음미하는 방법, 와인 아니겠어요? 고서 포도 와인 직접 담아봤습니다. 어머, 포도 좋은 거 봐봐. 어머, 어머니, 하나 잡숴봐. 아이고, 이거 가지고 와인을 담그면 얼마나 맛있을까, 그쵸? 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달콤한 맛과 진한 포도향으로 남도 전통주에 선정되기도 한 고서 와인. 손으로 과육을 잘 으깬 다음 설탕과 효소를 넣어주기만 하면 완성인데요. 고기 요리와 잘 어울린다고 하니까 잘 숙성시켜서 한 잔. 맛있게 익어라. 우리 어머님들 저 멀리서 오신 것 같은데 어디서 오셨어요? 부산에서 왔습니다. 부산? 네. 부산? 와, 부산에서 이 멀리까지 포도 축제 때문에 오신 거예요? 포도 축제 때문에 왔습니다. 포도장. 포도 축제 오셔가지고 직접 또 이렇게 와인도 담가보시니까 어떠세요? 너무 좋아요. 재밌어요. 아, 재밌으시고 우리 어머니는? 공짜니까 더 좋죠. 본인은 먹지도 못할 이 와인을 얼마나 쪼물쪼물 열심히 만들던지. 아니, 아이들이랑 같이 이렇게 포도축제 오셔가지고 와인 담그기 체험도 해보셨는데 어떠세요? 색다른 경험이라 참 좋은 것 같아요. 아, 네. 그쵸. 마실 줄 알았지. 우리가 직접 만들어 본 거 처음이잖아요. 그쵸? 네, 아버님 술 좀 좋아하세요? 술 이제 끊을 거예요. 달달한 가을의 향을 뒤로하고 찾은 곳은 은은한 풀향과 꽃향을 품어내는 삼진의 마을. 새 물줄기가 합쳐지는 곳에 자리한 마을이라고 해서 삼진해 또는 삼지천 마을이라 부르는데요. 졸졸졸 흐르는 개울물 소리를 들으며 돌담길을 따라 걷다 보면 시골집에 온 듯한 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무더웠던 지난 여름의 피로함이 한 방에 싹 날아가는 기분이었달까요? 와, 방문자 센터가 엄청 멋있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삼진의 마을 딱 들어오자마자 예쁜 그 돌담길이며 반했어요. 뭔가 이 가을과 너무 잘 어울리는 곳 같던데 이 삼진의 마을 어떤 곳이에요? 네, 이 삼진의 마을은 2007년도에 아시아 최초로 슬로시티로 지정된 곳이에요. 그리고 아까 보신 돌담길이라든지 이런 물길이라든지 이런 거는 조선시대부터 지금까지 보존되어 온 곳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가을에 단풍이 지면은 더 아름답게 보실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럼 제가 제대로 잘 찾아왔네요. 어쩐지 이곳에서 가을의 향기가 나더라. 아니, 그나저나 여기 또 이렇게 둘러보니까 여러 가지 또 체험을 이곳 마을에서 진행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혹시 그러면 제가 직접 해볼 수 있는 체험 하나 있을까요? 저희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유명한 거가 한과 체험인데 가족들하고 어린이들이 많이 좋아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면 저 오늘 한과 체험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럼 저도 한 번만 시도해 볼게요. 한과 먹기만 했는데. 슬로시티에서 만들어보는 슬로푸드. 인스턴트가 아닌 유기농으로 키워낸 재료들을 이용하고 아이들도 쉽게 만들 수 있어 인기인데요. 천연 색소를 첨가한 조청을 발라 더욱 바삭하고 달콤한 수제향과 40분 정도면 누구나 충분히 만들어볼 수 있답니다. 볶겠습니다. 좋아. 자, 여기서부터 스피드가 중요해요. 제가 이 구역의 박종원입니다. 색깔 너무 박종원표 한과 거의 장인급 아닌가요? 이게 생각보다 빠르게 굽기 때문에 스피드를 굉장히 많이 요하네요. 선생님은 한 입에 쏙 들어가게 썰었지만 저는 큼직큼직하게 썰어봤습니다. 박지선의 대왕한가 대령이요. 너무 예쁘죠? 너무 예뻐요. 한가 만들기 괜찮은데요? 네. 올 추석에는 제가 직접 한가 만들기에 도전해봐야겠습니다. 너무 좋다.
고즈넉한 마을의 풍경과 다양한 체험거리에 반해 멀리서 찾아오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와서 조금 이렇게 보시니까 좀 어떠세요? 지금 뭐 여름도 가고 나서 이렇게 아주 들판도 이제 무르익고 하는데 그 더위도 이제 좀 가시고 또 전통적인 가옥과 이 돌담들이 참 아름답더라고요. 그 지역들을 둘러보니까 우리 유산에 대한 자부심도 좀 있고 우리 스스로도 아주 상당히 즐겁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소한 밤 냄새에 이끌려 찾은 곳 어딜까요? 아니 뭐부터 먹어야 되지? 종류가 어마무시하네. 30가지가 훌쩍 넘는 약초장아찌를 맛볼 수 있는 식당인데요. 마음에 드는 약초장아찌를 골라 따로따로 맛봐도 좋지만 이렇게 쓱쓱 비벼주면 색깔 좋고 향부터가 너무 고소해요. 맛있다. 맛있어. 어때요? 맛이? 너무 맛있어요. 야, 이것도 이 가을에만 나온다는 그 달의 고추장을 넣어서 그런지 또 이 가을이 오고 있어서 그런지 너무 좋아요. 가을에 취하는 것 같아요. 약초에서도 이 솔솔 이 가을의 향기가 어디선가 나는 것 같은데 이 가을 약초는 뭐가 있을까요? 산초. 산초 뭐예요? 야, 그러면 이 맛있는 또 이 비빔장에 비빔밥에다가 이 산초 딱 얹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을 밥상 아니겠어요? 향이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걸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올라와요. 달짝지근하면서도 쌉싸래하고 아삭하면서도 부드러운 약초장아찌. 먹으면 먹을수록 입맛을 돋워주는 게 가을 별미로 제격이었습니다. 마지막 약초까지. 아우 잘 먹었습니다. 네. 근데 어찌까 우리 집은 문제가 하나 있는데 아니 왜요? 이렇게 맛있게 먹었는데 뭐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설거지를 식사하신 분들이 손님이 하고 가셔야 돼요. 설거지 해보러 갈까요? 밥과 약초장아찌, 약차를 무제한으로 제공하는 대신 설거지를 잔반을 없애기 위해 탄생한 아이디어인데 손님들의 반응도 좋다고 합니다. 이 마지막 그릇까지 뽀뚜뚝 소리 나기 깨끗하게 닦았습니다. 달달한 포도의 향, 선선한 바람의 향, 향긋한 자연의 향까지 담양의 취향 가득 담아갑니다. 너무 좋다. 정말 이곳 담양 안에는요, 그 수많은 가을의 향기가 전부 다 피어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올 가을에는 이곳 담양에서 가을에 취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난 만취야. 가을의 만취. 네. 이맘때 가장 달고 맛있는 게 바로 포도인데요. 고서포도로 달달한 계절의 맛을 느낄 수 있는 담양 이야기 함께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그 돌담길에서 산책할 수 있는 삼진의 마을, 이 느림의 미학을 몸소 느끼면서 가을 정취를 제대로 즐겨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거기다가 또 30가지가 넘는 약초장아찌를 향긋하게 한 끼로 즐길 수 있는 곳도 다녀왔잖아요. 그렇죠. 예. 대신 설거지는 직접 해야 하는데 네. 남김없이 먹으라는 취지라고 하니까 더 좋은 거죠. 네. 자, 모쪼록 이 담양의 맛과 정취 한번 누려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어지는 순서 수요 초대석입니다. 과거는 박물관에서, 미래의 모습은 청년들에게서 엿볼 수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이 더운 여름을 보내고 하반기 취업 성공을 위해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을 텐데 이런 청춘들 못지않게 취업 시장을 꾸준히 두드리고 있는 분들이 바로 여성 구직자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성의 경우에는요, 결혼이나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해서 본의 아니게 경력이 단절되는 경단녀라는 꼬리표가 붙기 마련인데요. 일을 하고 싶어도 단절된 시간만큼이나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취업 정보, 창업 정보를 드리는 취업 창업 박람회가 대전에서 마련이 되죠. 그렇습니다. 바로 2019 대전 여성 취업 창업 박람회인데 네. 오늘 도움 말씀을 위해서 YWCA 여성인력개발센터
장정순 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자, 먼저 2019 대전 여성 창업 취업 박람회 어떤 행사인지부터 설명을 해주시죠. 네, 2007년에 시작해서 올해로 13번째 맞는 행사입니다. 그 대전광역시청 1, 2, 3층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루 동안 열리는 행사입니다. 이번 2019 대전 여성 취업 창업 박람회는 대전광역시와 대전지방노동청이 주최하고 대전 YWCA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주관하는 행사입니다. 이번 행사는 그 일자리를 찾고자 하는 구직 여성들에게 양질의 일자리와 기업에게는 우수 인력을 채용하고 창업을 희망하시는 희망자들에게는 창업 정보를 제공해주기 위한 행사로 진행됩니다. 네. 2007년부터 꾸준히 이런 취업 창업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그동안에 일자리를 원하는 여성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줬고요. 또 지역 업체에게는 우수한 인재를 연결해주기도 했는데요. 올해는 어떨지 궁금합니다. 몇 개의 업체가 참여를 하고 또 몇 개의 부스가 마련이 될까요? 네. 우선 채용관에는 10개 업체가 들어옵니다. 100개 기업이 들어오고요. 채용관에는 100개 기업이 들어오고요. 10개 관에 150개 부스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창업을 희망하는 여성들은 1층에 창업관에서 창업 정보와 컨설팅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취업을 원하시는 분들은 1층에서 구직 신청을 하고 2층 채용 행사에서 면접을 보시면 됩니다. 2층 전시실에서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고요. 4차 산업과 일생활균형관도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3층에서는 이력서 사진을 준비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무료로 이력서 사진 촬영을 할 수 있도록 했고요. 3층 세미나실에서는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취업에 성공한 취업자들의 취업 성공 사례가 있습니다. 오후 3시에는 꿈은 모르겠고 취업은 하고 싶어라는 주제로 특강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네. 아무래도 그 취업 창업 박람회다 보니까 이 구직자와 업체와의 이 매칭 성공률이 중요할 텐데, 자, 이 대전 여성 취업 창업 박람회를 통해서 몇 명 정도가 이렇게 취업에 성공을 했습니까? 네. 해마다 대전 여성 취업 창업 박람회를 통해서 400여 명 정도가 취업에 성공을 합니다. 올해 박람회에도 경영, 회계, 사무, 관련직, 사회복지 등 생산직 외에 많은 직종이 참여를 하는데요. 500여 명이 넘는 인력을 채용 수요가 있습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박람회를 통해 기업에서 많이 인력을 채용해 주시기로 하셨으니 모두 나오셔서 참여하시고 꼭 취업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군요. 예. 그렇다면 자, 올해 이 대전 여성 취업 창업 박람회 다른 해와 비교했을 때 이런 차별성이 있다라는 게 있다면 어떤 걸 들 수가 있을까요? 네네.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일생활 균형관을 이번에는 설치를 했습니다. 아이 때문에 일을 못하고 자녀 양육 때문에 일자리를 계속 이제 나가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아이 때문에 스톱하지 마세요라는 부스와 또 그 반려동물 1천만 시대를 맞이해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저녁 시간 보내기라는 부스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근데 워낙에 많은 업체들이 참여를 하고요. 워낙에 많은 부스가 마련이 돼 있다 보니까 한눈에 살펴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취업 창업 박람회에 가면 어떤 점에 좀 주안점을 두고 둘러봐야 좋을지 팁을 주실까요? 네. 일단 취업 정보를 받으시고 일자리를 찾기 위해 오신 구직자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시거든요. 네. 1층 대전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를 방문하셔서 구직 등록을 하시고 2층 채용관에 가셔서 면접을 보시면 됩니다. 박람회에는 이력서, 자기소개서, 컨설팅, 무료 사진 촬영까지 진행되고 있으니 이력서를 준비하지 않으신 분들도 현장에 오셔서 직접 이력서를 작성하시고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취업 박람회를 개최하다 보면은 네.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을 좀 잘 아실 것 같거든요. 자, 기업들이 어떤 점에 주안점을 두고 평가를 하는지 이런 점도 궁금합니다. 예. 네. 기업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인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일하시는 분들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일단 취업에 성공을 하시면 그곳에서 만난 그 직원들과의 대인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대인 관계를 조금 소홀히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기업에서는 그런 직원과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나만이 아니라 같이 일하는 분들과 서로 협력하고 서로 도울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두 번째는 약속을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네. 작은 일에도 성실하게 책임을 다해서 일할 수 있는 분, 그리고 직장 내에서도 자기에게 할 예의를 지킬 수 있는 분, 이런 분들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자격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자격증을 취득하시고 취업문으로 나서는 게 더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 자격증도 도움이 많이 되는군요. 예. 네. 자, 이 해마다 이 선호하는 직업군이 조금씩은 이게 달라질 것 같은데, 자, 요즘에는 어떤 직업에 이렇게 취업자들이 많이 몰리나요? 어떤 직종에? 네. 저희 기관을 방문하시는 분들 보면 가장 선호하시는 직종이 경영, 회계, 사무, 행정직을 많이 선호를 하고 계십니다. 이번 취업 창업 박람회에서도 경영, 회계, 사무직을 뽑는 인력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고요. 또한 보건의료직이나 사회복지 등 그 외에도 많은 직종들이 채용을 하고 있으니까 박람회장에 오셔서 느껴보시고 취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이력서 지참하시고 박람회장으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번 박람회에 가면 취업 정보뿐 아니라 창업 정보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솔직히 부스에 가면 사업 아이템을 한번 보고 나면 좀 해볼까라는 솔깃해지는 마음이 들잖아요. 그럴 수 있죠. 예. 그런데 이렇게 창업을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창업은 마음만 있다고 해서 시작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서 창업 자금이나 창업 자금 지원 대책이나 아니면 창업 직종 분석 등 이런 것들을 좀 신경을 써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번 대전 여성 취업 창업 박람회에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창업 컨설팅을 진행을 해주고요. 여성벤처협회 충남지회에서 창업 안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여성분들이 창업하기에 좋은 그런 직종들도 창업관에 많이 나와 있으니 창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대전 여성 취업 창업 박람회에 방문하셔서 창업 지원에 대한 정보도 얻으시고 자세한 설명도 들으신다고 하면 분명히 창업에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리고 팀장님이 이제 일하고 계신 대전 YWC의 여성인력개발센터의 경우에는요, 이렇게 박람회뿐 아니라 또 취업과 창업을 원하는 분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또 제공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교육들이 마련이 돼 있을까요? 네. 매년 3,000여 명 이상이 대전 YWC의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찾고 있습니다. 이제 찾아오시는 분들은 교육을 받고자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취업을 하고자 찾아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대전 지역에 맞는 지역산업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인 보험총무사무원, 그다음에 단체급식조리사 양성과정 교육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또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취업지업으로 2019년에는 신규 직종으로 반려동물 관리사 양성과정을 진행을 했습니다. 전문 자격증을 가지고도 취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들 대상으로 사회복지 행정 실무자 과정과 법무사무원, 법무사무원 양성 과정, 그리고 디저트 카페 매니저 창업 과정, 그리고 스마트폰을 활용한 교육 지도사 과정, 아동 교육 등 여러 가지 다양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다양한 교육들이 마련되어 있다는 말씀인데, 자, 오늘 주제였던 대전 여성 취업 창업 박람회 바로 내일이죠. 예.
어디서 언제 열리는지 그 시간대를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019 대전 여성 취업 창업 박람회는 대전광역시에서 9월 5일 바로 내일이죠. 9월 5일 10시부터 5시까지 하루 동안 진행됩니다. 취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여성 취업 창업 박람회에 방문하셔서 본인들이 희망하시는 직종에 취업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끝으로요. 취업과 창업에 관심 많은 여성분들에게 박람회 많이 오시라고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신감을 갖고 당당하게 박람회 현장에 오셔서 참여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도전하는 여성들의 기회를 잡으시고요. 저희 이번 슬로건은 좋은 일 생기는 날입니다. 좋은 일 생기는 날로 취업을 하셔서 이번 대전 여성 취업 창업 박람회에 오셔서 취업에 성공을 하시고 일자리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세요. 도전하는 여성의 꿈을 저희가 이루어드리겠습니다. 네. 대전 여성 취업 창업 박람회로 나오세요. 말씀대로 우리 지역 여성분들에게 정말 좋은 일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대전 YWC의 여성인력개발센터 장정순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지역 날씨 알아봅니다. 강렬아 기상캐스터. 네, 9월이 시작됐지만 가을 날씨를 느껴볼 겨를이 없습니다. 정체전선이 북상하면서 본격적인 가을 장마의 영향권에 들겠는데요. 모레까지 많게는 300mm 이상의 비가 예상되고요. 시간당 최대 50mm에 달하는 세찬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 서해안 지역에는 호우특보가 내려진 상황입니다. 설상 가상으로 태풍도 북상합니다. 13호 태풍 링링은 토요일 새벽 제주도 서쪽 해상까지 바짝 다가서겠고요. 서해안에 상륙한 뒤 수도권을 관통할 걸로 보입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강한 비바람이 예상되는 만큼 대비 단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정체전선에서 발달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기온은 서안 26도, 세종과 대전 28도, 공주 28도로 어제보다 2, 3도 정도 높겠습니다. 당진 26도, 보령 28도, 서천 29도로 전망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중부 먼바다에서 2.5m로 비교적 높게 일겠고요. 돌풍과 천둥, 번개가 예상됩니다. 항해나 조업하시는 분들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금요일부터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생방송 아침을 좋다는 항상 가족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했던 점이나 좋은 방송 소재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께서 가을 감성이 가득한 사진 사연 많이 보내주셨거든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5791번님, 화초 고추가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와. 자소엽도 씨를 맺었고요. 이른 국화도 반가워서 전부 사진으로 남깁니다. 화분으로 거실에 가을을 들여놨습니다. 와, 이렇게 예쁜 것들이 다 거실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집이 거의 화원 수준이네요.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7471번님, 집안 벽에는 드라이플라워로 가을 정취를, 책에는 책갈피 대신에 단풍을 꽂아두면 나만의 가을 감성 완성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포인트로 이렇게 한두 가지씩 이렇게 딱 해놓으면은 가을 정취 충분히 느낄 수가 있죠. 네, 단풍 책갈피 너무 예쁘네요. 예쁘네요. 예. 가을 코스모스 광장을 두 손주와 다녀왔습니다. 멋진 추억을 만들고 왔습니다. 아이들도 기억하겠죠? 예. 네, 옷도 비슷하게 입고 너무 잘 어울리고요. 예뻐요. 코스모스 모델 2명이 서 있네요. 예. 네, 그리고 0656번님, 친구와 함께 미용실에 갔습니다. 가을이 오니까 머리를 다듬고 싶어지더라고요. 친구는 염색을 하고 안경을 맞췄고요. 저는 머리를 쫙쫙 펴고 왔습니다. 여자라서 행복해요. 네, 행복하시군요. 가을맞이 단장, 새 단장 할 수 있잖아요. 네, 안경테를 한번 바꿔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안경 쓰시는 분들. 1675번님, 어제 가을 옷을 정리했습니다. 일교차가 심해서 옷 입기 까다로운 계절인 것 같습니다. 제 가을 패션을 소개합니다. 색감이 다 가을하네요. 그렇죠. 가을합니다. 예. 3162번님, 가을이 되니까 더 어울리는 유화 그림.
제 솜씨입니다. 어릴 적에 살던 시골집의 담벼락을 그려봤는데요. 집안 분위기 살리는데 한몫하는 듯합니다. 어떤가요? 가을가을하죠? 아, 이게 유화 그림이었어요? 와, 담벼락을 그리신 거예요. 저는 그냥 이렇게 인테리어식으로 벽 한 면을 이렇게 장식한 줄 알았는데, 멋집니다. 예, 유화 솜씨가 그림. 대단하세요. 그렇습니다. 예. 2411번님, 와, 주말에 우리 아기 가을 옷을 사왔습니다. 남자아이지만 핑크도 입히고요. 남방과 멜빵 바지도 샀습니다. 빨리 입혀봤으면 좋겠습니다. 아, 저는 저 모자가 진짜 귀여울 것 같아요. 모자도 귀엽고 남자 하면 또 핑크 아니겠습니까? 네. 1614번님, 저희 집 가을맞이 홈 인테리어로 소파 커버를 바꿔봤습니다. 가을이라도 너무 어둡지 않고 밝게 꾸며봤어요. 와. 저는 집에서 자연 속 휴식과 힐링을 합니다. 집 인테리어가 너무 예쁜데요. 그러니까 어디 뭐 고급 호텔 가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자, 이렇게 오늘도 가족 여러분 많은 분들이 사진 참여해 주셨는데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세 분께 행운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지역의 문화행사 소식도 알려드릴게요. 매체와 음악을 통한 종합극 레이디 맥베스가 오늘 저녁 7시 30분 대전예술의 전당 앙상블홀에서 열리고요. 수요 브런치 콘서트 통기타 가수 김재선의 공연은 오늘 오전 11시 대전시청 하늘마당에서 펼쳐집니다. 캘리그라피 부티앙 회원전은 17일까지 대전 MBC 갤러리 M에서 함께합니다. 연극 더 레슨이 오늘부터 일요일까지 평일 저녁 8시 그리고 토요일과 일요일 낮 4시 소극장 고도에서 펼쳐집니다.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천안유치 확정 시민축하음악회가 오늘 저녁 7시 30분 천안예술의 전당 대공연장에서 있습니다. 자살 예방을 위한 제9회 충청남도 생명사랑문화제가 오늘 낮 1시 30분 금산다락원 대공연장에서 열립니다. 우리 지역의 문화행사와 함께 즐거운 시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요일에 만나는 날 따라와요. 도심을 벗어나 일상 탈출의 여유를 만날 수 있는 세종 금강자연휴양림과 글램핑장을 찾았습니다. 자연 안에서 휴식하면서 몸과 마음의 치유를 얻는 행복을 선물하는 곳. 선선한 가을에 떠나면 좋은 여행지로 내일 함께 가볼게요. 매년 9월 1일부터 일주일간은 질병관리본부가 주관하는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주간입니다. 네. 그래서 전국에서 레드서클 릴레이 캠페인이 펼쳐지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사망 원인 1위가 아니고요. 그 뒤를 잇는 게 심뇌혈관 질환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혈압이나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정확하게 알고 관리 잘하자는 의미에서 진행되는 행사인데요. 내 혈관 숫자 체크하시고요. 건강관리도 더불어서 더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하루도 활기차게 건강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인사드리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